얼마 전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앞 벤치에 한 어르신이 작은 봉지 하나를 들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지갑 하나뿐이었고 지갑 속 사정은 삶의 무게 그대로였습니다. 가족은 있지만 도와줄 여력은 없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줄은 정말 몰랐다고.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래분들이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건 적은 돈이 아니라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은 불안입니다. 오늘은 커피 한 잔도 망설여지고 내일은 병원비가 걱정되고 모레는 고장난 가전 하나가 큰 위협이 됩니다. 뉴스 속에서도 이런 불안은 계속 확인됩니다. 연금의 빈틈, 자녀의 어려움, 예측할 수 없는 지출들. 결국 노년의 안정은 가진 금액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을 버티게 해줄 만큼의 준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묻던 질문을 정면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정말로 우리 또래 사람들 통장에 얼마나 갖고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의 지혜들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얼마를 모아두었는가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삶을 흔드는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안심이 되진 않습니다. 막상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어렵다면 그 돈은 가진 것이 아니라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에는 쌓아두는 돈보다 흐르게 하는 돈이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한 번에 모으는 것이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생활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것은 매달 들어오는 작은 흐름들입니다. 마치 예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처럼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집을 여럿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산은 많은데 정작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빈집은 매달 관리비가 빠져나가고 세금과 수리비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가진 집이 몇 채나 되는데 싶지만 정작 체감되는 현실은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큰 자산이 없어도 자신만의 구조를 만들어 흐르는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금액이지만 지출과 불안을 동시에 다독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작은 상가 하나를 임대하고 계십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크지 않지만 그 돈이 생활비의 절반을 책임져 줍니다. 또 다른 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생활의 기본을 유지하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여가를 즐기십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통장에 큰 돈이 쌓여 있지 않아도 매달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내는 안정감은 큰 자산을 가진 것보다 때로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결정권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돈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감각은 노년의 자존심입니다. 자녀에게 맡겨두면 편할 것 같지만 삶의 주도권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내 상황보다 자녀 사정이 먼저가 되고 나도 모르게 부탁하는 입장이 되면서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한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맡긴 후 병원비를 쓰려 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섰고 결국 아픈 것조차 숨기게 되었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건강도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결국 노년에 필요한 것은 큰 돈이 아니라 내 선택대로 움직여주는 돈입니다. 흐름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하루하루의 작은 비용에도 덜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와도 삶이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는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현재 가진 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금 일부를 연금 저축으로 전환하거나 소액이라도 월세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달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을 하나라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노후 자산 설계는 더 벌려는 욕심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흘려보낼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더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 구조만 제대로 잡히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무서움도 예기치 못한 지출의 충격도 훨씬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돈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어야 삶을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흐르는 구조가 왜 필요한지 깨닫게 만드는 가장 큰 변수, 바로 건강이라는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사람을 가장 흔들어 놓는 건 사치도 아니고 큰 지출도 아닙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조금만 흔들려도 통장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평소에 멀쩡하던 무릎이 어느 날 갑자기 붓고 치과에서 작은 치료 하나를 받으려 해도 생각보다 큰 돈이 빠져나갑니다. 단순한 약값 하나도 반복되면 부담이 되고 정기검진은 미루다 보면 더 큰 병을 불러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지출이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월세처럼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언제 어떤 규모로 튀어나올지 모르는 지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디스크였고 치료비로 한 달 생활비가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손주 생일 선물도, 새로 사려던 신발도, 겨울나기 준비도 모두 미뤄야 했습니다. 건강 문제는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계획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치과 치료나 정형외과 비용은 노년에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치료가 단순히 그날의 통장 잔고만 줄여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전체를 흔듭니다. 치료를 받지 않자니 통증이 두렵고 받자니 비용이 무섭습니다. 이 딜레마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병원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장소가 되고 결국 아픈데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은 깊어지고 그에 따라 지출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당장의 절약이 오히려 미래의 큰 비용을 키우는 셈입니다. 노년의 의료비는 단순히 치료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 오가는 교통비, 보호자가 필요할 때의 인건비, 회복기에 필요한 영양제와 보조식품, 물리치료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한 번의 입원이 몇 달치 생활비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노년의 지갑을 흔드는 요소는 생활형 지출입니다. 오래된 냉장고나 세탁기가 갑자기 고장나면 그 비용은 의료비와 다르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이 됩니다. 전자제품 하나가 멈추면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고 그 스트레스는 돈의 문제를 넘어 정신적인 무게로 이어집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더위를 견디기 힘들고 겨울에 보일러가 멈추면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면 통장은 물론 마음까지도 지쳐버립니다. 결국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며 생기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국가검진이나 보건소 프로그램, 실손보험 같은 제도는 활용하려고 마음먹기만 하면 누구나 접근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아프기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반대로 건강이 안정되면 지출도 안정되고 삶 전체가 단단해집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회복도 빠릅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이나 저렴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만 66세 이상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통해 더 세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이어져 큰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혈압 측정, 혈당 체크, 영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받으면 약값도 줄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투자입니다. 규칙적인 산책, 가벼운 체조,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쌓이면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불편해서 걷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니 근력이 생기고 통증도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이 약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된 것입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식사를 대충 때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양 불균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무료 급식을 이용하거나 반찬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비용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식욕도 살아납니다. 돈을 흐르게 만드는 구조가 중요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쓰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의료비가 갑자기 몰려와도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비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거나 의료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 조금씩 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자 동시에 가장 큰 지출 요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건강 다음으로 노년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고독이 지갑과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이 무너뜨리는 것은 몸이고 고독이 무너뜨리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흔들림은 통장의 숫자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삶의 자리를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직장도 사회적 역할도 누군가가 불러주던 이름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더 깊은 상실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지갑을 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오고 물건 하나 살 때도 정말 필요한 걸까 하는 의심이 커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소소한 지출조차 부담이 되어 생활 자체가 점점 좁아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소비도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삶도 함께 움츠러듭니다. 결국 고독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조용한 위험 요소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집에만 계시다 보니
말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고 식사도 대충 때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고 외출도 줄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도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 작은 일에도 걱정이 크게 느껴지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고독이 만들어낸 불안이 삶 전체를 잠식한 것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울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우울감은 식욕을 떨어뜨리고 활동량을 줄이며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또 불안이 커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이 아니라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위협하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들로 충분히 흔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역 활동에 참여하거나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고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는 취미 모임을 만들어도 삶의 체온이 다시 올라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꼭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됩니다. 삶에 다시 리듬이 생기고 일상이 생기면 지갑을 열 때의 불안도 완화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생활 전반을 안정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가 교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영화 감상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리듬이 생깁니다. 오늘 나가야 하니 옷을 챙겨 입고 간단하게라도 화장을 하고 밖으로 나서는 일상이 만들어집니다. 한 어르신의 경우 노래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 망설였지만 강사 선생님이 실력보다 즐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몇 달 지나니 같이 노래 부르는 분들과 친해져서 수업 끝나고 함께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 만나는 날이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연결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것입니다. 동네 산책 모임도 좋은 선택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모여 함께 걷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걷다가 가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걸을 때는 금방 지치고 멀리 가지 못했는데 여럿이 함께 걸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운동도 되고 친구도 생기니 일석이조입니다. 혼자 지내는 분들에게는 가벼운 일자리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마음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지출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눌려 필요까지 줄이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회복되는 순간 삶의 균형은 놀랄 만큼 빠르게 돌아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연결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워서 자녀나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모임을 하는 것도 고독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직접 만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고독은 노년의 사치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마음이 살아나야 돈도 살아나고 관계가 다시 열려야 하루가 다시 움직입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롭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작은 연결 하나가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음의 안정이 삶을 지켜준다면 그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 노년의 일과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고독이 마음을 무너뜨린다면 일은 그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만큼 힘이 되는 건 없다고. 노년의 일은 젊을 때처럼 큰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상적 리듬입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어떤 공간에서 나를 기다리는 역할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만듭니다. 한 어르신은 동네 작은 문구점에서 주 3회 오후 시간만 일을 합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학생들이 찾아와 물건을 사고 인사를 건네고 가끔 안부를 묻습니다. 그 작은 교류가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생각만 많아졌는데 일을 시작한 후로는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저녁에는 적당히 피곤해서 잠도 잘 옵니다. 노년 일자리의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물론 소득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본질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얻습니다. 집에만 머무르면 생각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점점 작아져서 지출 하나에도 위축됩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든 참여하게 되면 하루가 정돈되고 지출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생기던 두려움이 옅어지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일을 하면 생활에 규칙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지고 씻고 옷을 입고 나가는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이 규칙성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식사 시간도 수면 패턴도 흐트러뜨리지만 일정한 스케줄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작은 일자리라 해도 삶에 주는 효과는 큽니다. 경로당 보조 활동, 동네 프로그램 지원, 공원 관리, 간단한 행정 보조처럼 체력 부담이 크지 않은 일이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존재감입니다. 이 존재감은 외로움을 줄이고 외로움이 줄면 불안도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면 돈의 흐름을 다루는 감각도 다시 안정됩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인 일자리 사업도 다양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시니어 채용,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 강사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급식 보조 환경 정리 등 선택지가 많습니다. 본인의 체력과 관심사에 맞는 일을 찾는다면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느 아파트 경비를 맡고 계신 어르신은 일을 시작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니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했고 주민들과 인사하며 소통하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인사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도 하고 가끔 배우자와 외식도 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자원봉사도 좋은 선택입니다. 책을 정리하거나 관람객을 안내하는 일은 체력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마을 공동체 활동, 텃밭 가꾸기, 재능 나눔 등도 일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일자리가 자립성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형편을 걱정하며 부탁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벌어 내 삶을 유지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스스로 버는 돈은 쓰는 순간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이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마음의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용돈을 주는 부모로 남을 수 있고 손주에게 작은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내가 아직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일은 생계를 위한 들숨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날숨입니다. 하루 일정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마음의 체온이 올라가며 통장 잔고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레 낮아집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의미 그 자체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일과 소득을 넘어 노년의 삶을 더욱 정돈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생활관리와 소비의 지혜에 대해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아끼는 일은 단순한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하나의 기술이 됩니다. 젊을 때는 소비가 즐거움이었고 사고 싶은 걸 사는 것이 곧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오면 소비는 즐거움보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생활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덜어내고 가벼운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집안에 물건이 많아야 든든했는데 이제는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가 힘들고 마음만 무거워진다고. 옷장을 정리하면서 안 입는 옷들을 기부하고 주방 살림도 자주 쓰는 것만 남겼더니 청소도 쉬워지고 생활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물건을 줄이니 돈 쓸 일도 줄어들고 공간도 넓어지고 마음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이런 절약은 인색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생활의 정리입니다. 냉장고 속 남은 재료로 끼니를 해결하고 마트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나씩 고르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나친 절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맛있는 반찬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날도 있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마음을 살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아끼는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나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자리 잡으면 삶 전반이 훨씬 단정해지고 안정됩니다. 생활관리의 핵심은 계획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파악하고 큰 지출이 예상되는 달은 미리 준비합니다.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은 자동이체로 처리하고 식비와 생활비는 주 단위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을 볼 때도 계획이 중요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적어서 마트에 갑니다. 배고플 때 장을 보면 불필요한 것까지 사게 되므로 식사 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행사에 현혹되어 쓰지도 않을 물건을 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싸다고 사놓고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는 것만큼 아까운 일이 없습니다. 마트에서는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트를 끌면 자꾸만 물건을 더 담게 되지만 손에 들고 다니면 무게 때문에 신중하게 고르게 됩니다. 또한 매장 입구에 있는 할인 상품보다는 구석에 있는 기본 상품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마트보다 동네 재래시장이 신선하고 저렴할 때도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절약의 지혜입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는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겨울에 딸기를 먹으면 비싸지만 봄에 제철 딸기를 먹으면 저렴하고 맛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춰 식단을 짜면 식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통신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를 본인의 사용량에 맞게 조정하고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는 해지합니다. 최근에는 알뜰폰 요금제도 많이 좋아져서 통화와 문자만 주로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저렴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만 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나를 아프게 만드는 소비는 줄이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출은 늘리는 것이 노년의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오래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 오래 나를 지탱해 줄 건강검진이 더 소중하고 한 번의 사치보다 지속 가능한 작은 행복이 더 오래 갑니다. 생활비의 쓰임새가 바뀌는 순간 지출의 부담도 놀랄 만큼 줄어듭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식재료를 사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필요한 영양제를 챙기고 운동화 한 켤레 제대로 된 것을 사서 매일 걷는 것이 결국 의료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당장은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반면 허세를 위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옷이나 액세서리, 쓰지도 않을 고가 물건들은 결국 짐이 됩니다. 노년에는 편안함과 실용성이 최우선입니다. 브랜드보다는 품질, 디자인보다는 기능, 유행보다는 내구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생활 관리의 지혜는 자산의 크기를 바꾸지는 못해도 삶의 안정감은 크게 바꿔줍니다. 가진 것을 늘리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노년의 여유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결국 적당한 비움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지나친 채움은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비움과 채움의 균형을 조절하는 힘이 노년의 생활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진짜 기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며 정말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 이런 습관이 쌓이면 큰 자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물건 하나를 사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골랐습니다. 싸다고 사서 금방 버리는 것보다 조금 비싸도 튼튼한 것을 사서 오래 쓰는 것이 결국 경제적입니다. 신발 한 켤레, 코트 한 벌, 이불 한 채를 살 때도 품질을 따져서 몇 년이고 쓸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장난 물건도 버리기 전에 고쳐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수리센터나 재활용 센터가 있어서 작은 비용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산, 시계, 가전제품 등 조금만 손보면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웃과 물물 교환하거나 나눔 장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너지 절약도 생활비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작은 습관으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안 쓰는 콘센트는 뽑아두고 물을 받아서 설거지하고 보일러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몇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먼저 사용하고 겨울에는 내복을 입어 보일러 온도를 낮추는 것도 절약의 지혜입니다. LED 전구로 교체하고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큰 절약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편한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같은 길을 걷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노후의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노년의 안정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흐르는 돈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고 사람과 연결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비로소 불안하지 않은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여유로운 노년을 누립니다.